합성함수 설명해 줄게요. 합성함수를 여기다 말고요. 그냥 다 써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합성함수 봅시다. 합성함수는요, 말 그대로 이제 합성이 들어간다는 소리는 뭐냐면 x자리에 뭐 다른 게 들어가는 거예요. x자리나 y자리나 어쨌든 다른 게 들어갈 건데 걔를 먼저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걸 봐요. x, y, z 해가지고 이런 놈들이 있어요. 함수에서 내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fx라 볼 거고 y에서 z로 가는 거를 내가 gx라 볼 거예요. g의 함수로.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x라는 원소가 있고 여기 y라는 원소가 있고 여기 z라는 원소가 있다고 해봐. 그러면은 이 그러니까 x랑 y 입장에서 볼 때 x는 뭐가 되는 거야? 정의역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정의역이 되고요. 얘가 치역이 된다고 하면 되죠. 뭐 공역이든 치역이든 어쨌든. 그죠? 근데 얘가 이쪽에서 볼 때 G 입장에서 볼 때는 Y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정의역이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여기가 치역이 된다고.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X라는 놈이요. Z라는 놈으로 갔을 때 어떤 함수를 통해서 갈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서 Y는 우리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어? Y는 우리는 보통 F라는 놈을 통해서 X가 들어오니까 Y는 FX가 나타내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Y 대신에 fx를 집어넣으면 G 입장에서 볼 때는 GY가 Z잖아. 그지? 이해돼? X가 F를 통해서 Y가 됐지만 이쪽 G 입장에서 볼 때는 Y가 G를 통해서 가서 Z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은 Z는 어떻게 돼요? G의 Y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fx잖아. 그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Z는 GY가 되는 거잖아. 얘 빼버리고 이쪽에서 보면 이 GX에 대한 것만 보면은 얘가 정의역이 되고 얘가 치역이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러면은 얘를 이제 Y 자리에다가 저 fx를 집어 넣을 거야 내가. 그러면 이제 z는 어떻게 되는 거야? g에 fx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자, 아까 뭐라 그래서 x라는 놈이 f랑 g를 통해 가서 z가 되는 거라고. 근데 얘가 이렇게 가서 또 이렇게 가는 요 수고를 덜기 위해서 한 방에 가는 방법이 요거라고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요. G 오브 F라고 읽어요. G 오브 FX 이렇게도 써요. 알겠죠? 자, 합성은 항상 뒤에서부터 들어가는 거야. 뒤에서부터. X가 들어왔어요. X가 이렇게 들어왔지. 그래서 FX를 통해서 들어왔어. 이렇게. 그럼 요 FX가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얘가 G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인 답 Z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게 일단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되게 어려워 생각보다. 이게 너네가 나중에 합성함수도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 그 그래프 그리는 것도 좀 어려운데 그래프 그리는 거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래프 그리는 것 좀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내가 안 가르쳐 줄 거야 지금은. 지금 가르쳐 줘도 너네 다 까먹으니까 정석대로 푸는 것만 알려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보면서 합성함수의 성질이 있어요. 성질. 그 성질까지 해야 돼. 봐봐. 일단 합성함수 자체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내가 얘를 어떤 거 볼 거냐면 fx가 뭐 아무거나 잡으면 돼. 뭐 x 플러스 1을 잡고요. gx를요. 뭐 x 제곱이라고 잡을게요. 그리고 hx를 뭐 3x 뭐 마이너스 2라고 해볼게. 뭐 아무거나 잡은 거야. 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볼 건 뭐냐면요. f 오브 g하고 g 오브 f가 같을까 이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gx를 자 뒤에서부터 합성한다고 했으니까 gx를 fx에다 합성하는 거고 얘는 fx를 gx에다 합성한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자 다시 써볼게요. f에다가 gx가 들어가요. 원래는 fx인데 x 자리에 gx가 들어간다는 소리지. 그럼 얘는 다시 쓰면 어떻게 돼? 위에 있는 걸로 쓰면은 gx가 x제곱이니까 f에다가 x제곱을 넣겠다는 소리지. 돼요? 그러면 fx인데 x 대신에 x제곱이 들어왔으니까 저 fx에 x 플러스 1에다가 x 대신에 x제곱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나온 거야? x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이해돼요? x자리 집어넣었으니까. 자, 이번에는 g에 fx를 집어넣을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g에다가 fx는 x 플러스 1을 집어넣죠. 그러면 얘는 x 자리에 지금 fx, 그러니까 x 자리에 x 플러스 1이 들어갔으니까 gx에 있는 x 자리 대신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이해돼요? 그럼 얘는 전개하면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지. 두 개 같아 달라. f 오브 g하고 g 오브 f랑 다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결합 법칙은 성립하지 않아요. 교환 법칙은.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죠?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같은 예시로 계속 보는 거예요.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뭐냐면 결합 법칙을 볼 거예요, 우리. 결합 법칙이 뭐야? 연산 순서에 따른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f 오브 g 오브 h 그다음에 f 오브 g 오브 h를 해서요. 얘를 먼저 계산한 것과 얘를 이렇게 계산한 것과 같겠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이해돼요? 이게 같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자 f 오브 g 이건 지금 어떻게 들어가냐면 f 오브 g를 먼저 구해놓고요. hx를 여기다 대입하겠다는 소리야. f 오브 g에다가.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g 오브 h를 계산한 다음에 얘를 fx에다 대입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항상 합성은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들어가는 거야. 앞에서 뒤로 들어가는 합성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거부터 해볼게. f 오브 g는 저기서 했었지. 지금 x제곱 플러스 1로 나왔잖아. f 오브 g는 앞에 거에서. 그지? 그럼 x제곱 플러스 1에다가 x자리에다가 h를 집어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h가 뭔데 지금 3x-1이지. 그럼 얘는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3x-2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게 보여요? 그죠? 그럼 얘 전개하면 어떻게 돼? 9x제곱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플러스 5가 되겠지. 됩니까? 자, 그 다음 이번에는 g 오브 h를 구해야 돼요. g 오브 h를 구하면 어떻게 돼? 얘는 어떻게 될까? h가 g로 들어가는 거야. 그지? 그럼 g 자리에 gx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돼? hx가 들어가니까 3x-2가 들어가야 돼.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건데? 3x-2의 제곱이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놈을 어디다 집어넣는 거야? fx에 집어넣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지? fx 집어넣으면은 f에 g 오브 h가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3x-2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만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 전개하면 어떻게 돼? 9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5가 되죠. 결합법 성립해 안 해? 성립하죠. 그 예시를 아무거나 들어도 솔직히 다 돼요. 이거는 내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은 거거든. 계산만 그냥 편하게 하려고 1차식으로 막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어떤 새끼가 막 4차식 5차식 막 말하는 애들 있어. 되냐고. 했어. 돼. 알겠지? 하지 마. 그러니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성립하냐면 결합법칙이 성립해요. 알겠죠? 이 두 가지는 꼭 알고 계시고 자 나머지 세 번째 거는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항등함수에 대한 거예요. 항등함수. 항등함수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볼까? 세 번째 거에다 써볼게요. 일단 뭐냐면요. 항등함수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방금 전에 첫 번째 거에서는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댔지. 근데 항등함수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을 해. 어떤 거냐면요. F라는 놈이랑 I라는 놈을 합성을 했어요. 이렇게 I가 항등함수입니다. 오케이? 자, 이거랑 I 오브 F는 그냥 F가 돼요. 여기서 I는 얘는 항등함수예요. 자,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요. 자, F 오브 I부터 볼게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F에다가 얘가 지금 들어가는 거지 지금. 근데 내가 IX는 뭐라 그랬어? X지. 왜? 자기 자신 나오는 거니까. 그럼 얘는 뭐가 돼? FX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거. I 오브 F를 해봐요. I에다가 뭐가 들어간 거야? FX가 들어간 거야. 근데 항등함수는 들어간 놈이 나와야 된다며. 그러니까 FX가 들어왔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 FX가 나와야 되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뭐가 돼? 두 개는 성립한다고. 여기서 교환법칙은 항등함수랑 할 때는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단 일반적인 함수일 때는 성립하지 않아. 알겠어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책으로 들어가서 한번 다시 확인하고요. 문제를 볼게요. 자, 요런 게 있었죠. x에서 z로 갈 때는 g 오브 fx다 이렇게 썼었지. 그래서 요걸 합성한다고 말을 해요. 합성한다고.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얘가 이 fx가 이제 g를 통해서 갈 때 fx 자체는요. y는 fx에서는 fx가 치역이었는데 그 치역이 뭘로 변하는 거야? 다시 정의역으로 변하는 거라고. 그거를 잘 생각을 하시면은 합성함수에 대한 문제가 조금 쉽게 풀릴 수 있어요. 합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처음에 정의역이랑 치역 관계에 있던 것 중에서 치역이 다시 정의역이 되면서 치역이 된다는, 다른 놈의 치역이 된다는 소리야. 알겠어요? 그럼 문제는 되게 쉬워 진짜로. 방금 합성했던 거대로 그냥 하는 건데 이게 제 응용 문제로 나오면 좀 어려운 거예요. 응용으로. 이게 합성만 나오지 않고요. 합성이랑 역함수가 같이 섞여서 나온다고 이제 뒤에 가시면.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합성함수 성질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써있죠.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고요. 그리고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써있죠. 그죠? 요거 두 개는 꼭 알아두시고 항등함수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자, 문제 봐봐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봐봐. 1번은요. 자, F2는 뭐야? F2는 3이죠. 읽어줄 수 있죠. 3. 자, F 오브 F2는 어떻게 돼요? F 오브 F2는 이렇게 쓰는 거지. F의 F2란 소리지. 이해돼? 그럼 얘는 뭐야? F2가 3이었으니까 F의 3을 읽어주란 소리지. F3은 몇이야? 1이잖아. 됐어요? 자, F 오브 F 오브 F야.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F의 2예요. 그죠? 그럼 차례대로 넣어봐요. F의 3이죠. F의 1이죠. F1은 3이네요. 그죠? 그럼 3 더하기 1 더하기 3이니까 답은 7 나올 거고. 자, F 오브 F의 치역을 구해라 그랬어. 그럼 뭐예요? 지금 정의역 자체가요. 일단 제일 처음 시작하는 정의역이 0, 1, 2, 3이잖아요. 왼쪽에. 그지? 그걸 집어넣으란 소리니까 뭐냐면 F의 1을 구하고요. F의 F2를 구하고요. F의 F3도 구하고요. 0을 안 구했구나 내가. 0도 구하라는 소리예요. 0을 여기다 씁시다 그냥. F의 F0을 구하라는 소리예요. 이걸 구하면 얘가 치역이 되는 거지. 1부터 구해요. F1이 몇이에요? 3이니까 F3이 되죠. F3은 1이에요. 자, F2는 3이에요. F3도 1이에요. F3은 1이니까 F1은 뭐가 돼요? 3이에요. F0은 0이네요. 그럼 F0은 0이네. 따라서 우리가 치역을 볼 수 있는 거는 뭐예요? 0과 1과 3이 합성함수 저놈의 치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다음에 자, 두 함수 fx가 x고 gx가 있는데요. fx는 ax 플러스 3,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야. 자, 그런데 아까 전에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문제에서 준 거야. 그냥 얘가 성립할 때야. 항상 이런 문제 보면은 이거 성립 안 한다 그랬는데 왜 성립하냐 그래 따지는 애도 있어. 이건 그냥 문제에서 준 거예요. 이렇게 딱 성립하니까 그게 성립할 때 a 값을 구해라 문제를 준 건데 왜 앞에서는 교환법칙 성립 안 한다 그래놓고 여기서 교환법칙 성립하냐고 문제가 나오냐고 딴지건 애도 있어. 그러지 마. 알겠지? 자, 이거는 뭐냐면 교환법칙 성립하니까요. f of g를 구하고 g of f를 구해가지고 두 개가 지금 같다고 놓고 풀란 소리야. 알겠어요? 그럼 f of g는 어떻게 돼? g가 f로 들어간다고 그랬지? 뒤에서 앞으로야. 그럼 g가 f의 x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돼요? a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에 플러스 3이 되죠. 이게 뭐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ax 플러스 4a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자, g of f는 f가 g로 들어갑니다. f가 g의 x자리에 들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에 자, ax 플러스 3이 들어갈 거고 뒤에 플러스 4가 되죠. 얘는 마이너스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플러스 4야. 그럼 두 개가 같으려면은 상수함끼리 같으면 되지 지금? 그죠? 그럼 4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3a 플러스 4가 되는 거니까 7a가 1이 돼서요? 에? 왜 7a가 돼 갑자기? 미쳤네. 너네 왜 말을 안 해주냐? 이거 틀렸는데?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 플러스 4잖아. 그치? 좀 웃긴 애들이네. 4a 플러스 3이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지? 그럼 4a는 마이너스 2가 돼서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얘기 좀 해. 대답을 무슨 보러 왔어 그냥 이거? 자,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분이 되고요. 자, 11번. 자, fx가 gx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hx를 구하시오 그랬어. 자, 1번은요. f에다가 hx를 집어넣은 게 gx가 됐다는 소리야. 그지? 그러면 fx에 x 대신에 hx 집어넣으면은 hx 플러스 2는 얘가 3x 플러스 1이죠? gx? 자, 그럼 여기서 hx가 바로 나오죠? hx는 3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2번. 1번이고요. 자, 2번 봐요. h of fx죠? 그 h에다가 fx를 집어넣었더니 얘가 gx래. 그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 fx를 먼저 집어넣어 볼게. h에 x 플러스 2가 들어갈 거고 얘가 3x 플러스 1이야. 근데 우리는 이 자리가 지금 x였으면 좋겠는 거지. hx니까 x 플러스 2 대신에 x가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럼 방법은 두 개예요.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은 hx가 나오지.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x 플러스 2 자리를 x로 만들어주라는 소리야. 또는 그냥 쟤를 치환하는 거야. t라는 놈으로. 그러니까 얘가 hx가 되든 ht가 되든 어떻게 되는데 t 대신에 x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거든 나중에. 그러면 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하셔가지고 x 오른쪽에 있는 우변에 있는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 t-1을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되고. 이해돼요? 자, 치환을 해볼게 일단. x 플러스 1을 t라고 치환하면요. 여기서 x는 t-2가 돼요. 자, 따라서 ht는요. 3배의 t-2 플러스 1이 될 거고 얘는 3t-5가 돼요. 그럼 우리는 ht가 3t-5니까 그럼 hx는 뭐가 돼요? 그냥 t 대신에 x로만 바꾸면 돼. 3x-5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됐죠? 자, 그다음 3번. 3번은 h of g of fx가 fx다 이랬어. 그럼 g of fx부터 먼저 구하면 되겠지. 결합법칙 성립한다며. 그지? 그러면은 봐봐. h에 자, g of fx를 먼저 할게요. 요거를 계산해가지고 집어넣는 거야. 얘가 fx가 된다.
자, 그럼 g 오브 fx는 어떻게 되냐면요. g가 뭐야? 3x 저거고 fx. 자, fx가 저로 들어가요. 그럼 g 오브 fx는 요거는 3의 x 플러스 2 플러스 1이네. 3의 x 플러스 2 플러스 1이 되니까 얘는 3x 플러스 7이 되죠. 자, 그럼 h의 3x 플러스 7이 x 플러스 2라는 소리지. 자, 다시 써볼게요, 식을. 얘는 무슨 소리냐면 지금 h의 3x 플러스 7이 x 플러스 2라는 소리야. 그럼 또 3x 플러스 7 자리가 뭐가 됐으면 좋겠는 거야? x가 됐으면 좋겠는 거지. 자, 아까 같은 경우는 그냥 x 대신 x 마이너스 1 집어넣기 쉬웠지. 치환 안 하고도 풀 수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계산하기가 좀 복잡하니까 치환하는 걸로 그냥 통일하세요. 그게 제일 편해요. 자, 그래서 자 3x 플러스 7을요 t로 치환하면은 자 x는 어떻게 돼요? 3분의 t 마이너스 7이죠. 자, 대입해요. 자, 대입하면은 요 놈을 대입해요 이제. h의 t는 3분의 t 마이너스 7 플러스 2가 돼가지고 계산해 주시면은 3분의 t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죠? 따라서 hx는 3분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돼요. 알겠죠? 요거 가지고 보면 돼요. 됐습니까? 요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뭐냐면 삼각함수래. 합성함수의 추정이래. 합성함수 추정은 추정이라는 게 뭐냐면 추측해서 정하라는 소리야. 그럼 뭐냐면 얘를 하나, 두 개, 세 개 해가지고 합성을 했더니만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변하는 것들이 있나 봐. 안 변하는 건 안 변하는데 규칙적으로 변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추측해달라 이 소리예요. 알겠죠? 자, F1은 F고요. F2는 F 오브 F고요. F3은 F 오브의 F2래요. 알겠어요? 그럼 얘가 지금 이런 규칙을 갖고 있대요. 이런 규칙을. 그러면 자, F10을 구하래. F10의 A가 30이 되는 A 값을 구해라 이거잖아. 자, FX가 지금 하나씩 써보는 거야. FX가 X 플러스 1이에요. F의 2는 뭐가 돼요? F에다가 X 플러스 1을 집어넣는 거지. 그럼 얘는 뭐가 돼? X 플러스 2가 되겠지. 됩니까? fx 자리에다가 x 자리에다가 fx를 또 집어넣는 거야. 그 f3은 뭐가 돼야 돼? f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 이번에는? f2를 집어넣는 거잖아. 잘 봐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얘를 잘 봐야 되는 게 얘가 간혹 가다가 얘는 보통 나오는 게 이건데 얘가 n이 이 앞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 문제 잘 보면은. 그럴 때는 또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야 돼? F2가 들어가니까 여기는 X 플러스 2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여기는 뭐가 돼야 돼? X 플러스 3이 되겠지. 그럼 하나 더 해봐요. F4는 뭐가 돼야 돼? F에 X 플러스 3이 들어가니까 얘는 X 플러스 4가 된다고. 그러면은 잘 봐요. 얘는 1이었잖아. 여기가 1이잖아 지금. 그러면은 1일 때는 여기가 1이고 2일 때는 여기가 2고요. 3일 때는 3이 되고요. 4일 때는 4로 변하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쭉쭉쭉 했을 때 F의 10은 X 플러스 10이라고 유추할 수 있겠지. 그죠? 그럼 여기다 A를 집어넣으래. 자, 따라서 A 플러스 10이 뭐가 된다? 30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A 값은 뭐가 된다? 20이 된다고 추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게 삼각함수를 계속 합성함수의 추정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거야. 이제 합성함수에서 마지막인데 이놈을 이제 뭐 하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야 돼. 자, 이거를 내가 절로 데리고 가가지고 식을 써서 해볼게요. 봅시다. 잘 봐요.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지금 fx가 왼쪽에 있는 거, gx가 오른쪽에 있는 거야. 근데 얘를 지금 그래프를 그리래. 어떤 그래프를 그리래?
f 오브 gx의 그래프를 그리래. 그러니까 나중에 쉽게 그리는 거는 두 번째 볼 때 내가 쉽게 그린 거 알려줄 거예요. 그거 알면은 이런 짓 안 해도 되거든. 근데 이게 왜 해야 되냐면 그래프를 그냥 그냥 그려서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는 반면에 그냥 이렇게 주고 식을 다 적어가지고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라 하는 서술형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쉽게 그리는 방법은 알려줄 수 있는데 식을 다 써가지고 하는 방법을 모르면은 그건 알아도 말짱 도루묵이야. 그러니까 둘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연습할 때는 식 다 써서 푸는 연습을 하세요. 알겠죠? 자, 식을 다 쓴다는 소리는 뭐냐면요. 저기 주어져 있는 fx랑 gx의 식을 쓰라는 소리야. 식을. 자, 그러면은 fx부터 식을 써볼게. fx는요. 지금 0부터 2까지 변하는 건데 x가 0부터 1까지는 다른 놈이고 1부터 2까지 또 다른 놈이야. 그지? 자, 식이 그래서 두 개가 나와야 돼. 이거는 0부터 1까지는 뭐가 돼요? 직선이니까 y는 2x 꼴이죠. 지금. 기울기가 1분의 2니까 2x죠. 원점 지나니까 얘는 2x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그죠?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무슨 함수 저걸? 상수함수라고 그러죠. 상수함수. 그거 2예요. 그냥. 그죠? 얘는 1부터 2까지예요. 그죠? 자, 그 다음 gx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gx는요. 기울기는 2분의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y절편이 2니까요.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돼요. 근데 얘도 지금 보니까 쭉 이어져 있는 직선이 아니라 0부터 2까지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x값이. 그죠? 일부만 그려져 있으니까. 자, 이렇게 봤어. 자, 우리는 f 오브 g를 그려야 되니까요. f 오브 g를 이제 식을 써야 돼요. 이걸 써야 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f 대신에 gx를 집어넣어라 이거지. x자리에. 자, 집어넣어 볼게. fx에다가 지금 gx를 x에다 각각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2gx가 되겠지. 얘는 그대로 그냥 2가 되겠지. 집어넣을 게 없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도 x자리에 지금 넣어야 되니까 0부터 gx 1이 되겠죠. 여기는 1부터 gx 2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뭐 해야 돼? g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만 각각 대입을 해볼게 다시. 자, 대입을 하면요. 2에 여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될 거고 여기는 2가 그대로 있고요. 얘는 0부터 마이너스 x 플러스 2, 1이고 얘는 1부터 마이너스 x 플러스 2, 2고요.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x의 범위를 구해야 돼. 그 x 범위 구하려면은 양변에다가 2를 빼주고 마이너스 곱해주면 되지. 그 양변에서 2를 빼주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곱해주면 1부터 2죠. 그럼 얘는 x의 범위가 이렇게 변해요. 합성을 했더니.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얘도 2를 빼주면은 마이너스 1이랑 0인데 마이너스를 곱해주니까 0부터 1로 변하지. 그죠? 자, 그럼 최종적인 거를 써보면 식이요. 이렇게 돼요. 얘는 2가 먼저 그려질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는. 그 여기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그려질 거고요. 여기는 1부터 2까지예요. 얘가 f 오브 gx의 그래프예요. 오케이?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볼게 이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봐요. 자, 그 다음 여기랑 0부터 2까지니까 이렇게. 지금 x축, y축 그리고요. 얘는 0부터 1, 2, 0부터 1까지는 뭐 그려져? 2가 그려져야 돼. 그지? 그럼 뭐 이쯤에 그려지겠지. 이렇게. 얘가 2예요.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어떻게 그려져야 돼? 마이너스 2x 플러스 하잖아. 그럼 1일 때는 지금 뭐 저기다 집어넣으면 1일 때는 뭐 돼? 2가 되죠. 그러니까 좀 이어지는 거겠고 2일 때 0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직선이 되겠지. 그지?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y는 f of g예요. 이 그래프란 소리야. 그럼 너네들은요. 이 두 개의 식을 보고요. 그 그래프를 보고요. 나중에 두 번째 할 때 내가 다시 알려주면은 한 10초면 이거 그릴 수 있어야 돼. 진짜로. 10초면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내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식을 다 써서 니네가 연습을 해야 돼. 알겠어? 안 그러면 실력이 안 늘어. 알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거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역함수로 넘어갈 거예요. 역함수로. 오늘 역함수까지 할 거야. 자, 역함수도 여기서 볼게요. 자, 역함수 봐요. 역함수는요, 조금 더 중요해요. 역함수가. 근데 이제 합성함수랑 역함수랑 이제 섞여서 나온다는 거지. 자, 또 그려볼게. x, y를 그려요.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다 해봐. 여기가 x고, 여기 y라는 놈이 있어. 그럼 얘가 fx라는 놈이야, 이렇게. 이게 f야.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놈은 우리가 뭐라 그래? y는 fx라고 그러지. 그럼 역함수라는 소리는 어디서 어디로 가야 된다는 소리야? 여기 뭐야? 거꾸로지. 그럼 얘는 어떻게 가야 돼? 얘가 이렇게 가겠다는 소리야. 그럼 얘도 이렇게 가야 된다는 소리고. 알겠어요? 그럼 내가 얘를 뭘로 쓰냐면요. 이제 f의 인버스라고 써요. 인버스. 마이너스 1이라고 쓰거든, 이렇게. 읽는 거는 f 인버스라고 읽어요. 자, 그러면 자, 빨간 놈을 봤더니 빨간 놈은 y는 뭐가 되는 거야? fx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근데 초록색 놈은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f 인버스의 y가 되는 거지. 두 개가 무슨 소리야? 얘가 같아요. 동치란 소리야, 저거. 동치가 뭐냐면 두 식이 같다는 소리야, 이거는. 이렇게. 그러면은 이건 언제 이용하냐면요, 이거를. 이게 정의거든요, 역함수 정의. 그건 언제 이용하는 거냐면, 봐요.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게 있어. 어떻게 해볼까? f의 역함수, 그러니까 y는 fx가 있는데, f의 역함수가 3인데 얘가 5야. 근데 y는 주어진 거는 y는 fx밖에 없어. 그럼 너네들이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얘를 가지고 얘랑 같은 말이 뭔데요, 지금? f에다 5를 집어넣으면 3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역함수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아닌 이상 역함수에서는 역함수 관련된 문제는 역함수 직접 구하라는 거 없어요. 뭐 전부 다 이걸로 푸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요 있죠? y는 fx가 x는 f 인버스의 y랑 똑같다는 식 있죠? 이 놈으로 푸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은 잘 봐봐. 이번에는 역함수가 무조건 존재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니네가 지난 시간에 했던 뭐가 있냐면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 있어요. 그죠? 그럼 1대1 함수의 정의는 뭐였어? 1대1 함수의 정의는 x1이랑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야. 근데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뭐랑 뭐랑 같아야 돼요? 치역이랑 공역이 같아야 돼. 그지? 자, 그러면 내가 하나 예를 들어서 그려볼게. x가 여기가 1, 2, 3이고요. y가 a, b, c, d라고 해보고 얘가 fx야. fx야. 그래서 1이 만약에 b로 갔고요. 뭐 2가 a로 갔고요. 3이 d로 갔어요. 얘는 무슨 함수예요? 크게 1대1 1대1이야 그냥? 함수 1대1 함수야 1대1 대응이야. 함수 왜? 그 치역과 공역이 안 같아. 그렇지. 얘는 1대1 함수야. 자, 그러면 내가 얘를 가지고 역함수를 한번 그려볼게. 자, 역함수는 아까 뭐였어? 맞은 놈이 쏜 놈한테 가야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은 A는 이렇게 가는 거죠. B는 이리로 가죠.
D도 일로 갔어요. 자, C가 갈 데가 있어, 없어? 없지. 자, 그러면은 역함수면요. 여기가 만약에 F 인버스면요. 얘가 이번에는 정의역이 되는 거고 얘가 공역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근데 함수라는 거 역함수도 함수잖아. 역함수잖아, 함수. 맞아?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제일 첫 시간에 했던 건 뭐야? 함수 첫 시간에 뭐 했어요? 함수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하나씩 다 대응돼야 되지, 하나씩. 근데 지금 정의역에 있는 원소 C는 대응돼, 안 돼? 대응 안 되지. 쏜 게 없잖아. 내가 말을 쉽게 말해서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 하나씩 쏴야 된다고 했잖아, 내가 화살표를. 근데 C는 지금 쐈어, 안 쐈어? 쏠 데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역함수가 존재 안 해요. 역함수 존재 안 해요, 이거는. 이해돼요?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1대1 대응이어야 되겠지. 그래야지만 어떻게 돼요? 맞은 놈이 갈 수 있는 곳들이 계속 생기지. 그래? 자, 그래서 여기서요. 1대1 대응이요. 역함수 존재 조건이 뭐냐면요.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 1대1 대응이에요. 알겠어요? 1대1 대응이면 역함수 존재하고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1대1 대응이라는 소리예요. 이건 진짜 무지하게 중요해. 정말로.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1대1 대응 관련된 문제들 있죠. 1대1 대응에 대한 문제는 여기 와서는 이제 역함수 존재 조건으로 물어봐요. 그럼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우리는 무슨 문제를 풀어야 돼? 1대1 대응에 관련된 문제를 푸시면 된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데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른다는 거는 앞에 1대1 대응을 제대로 공부 안 한 사람이야. 알겠죠? 그래서 역함수 존재 조건은 1대1 대응이다 아셔야 되고요. 자, 이제 역함수에 대한 성질 보고요. 역함수 어떻게 구하는지 보고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역함수에 대한 성질 볼게요. 역함수 성질. 뭐가 있냐면요. 뭐 첫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F 인버스에다가 인버스를 씌워요. 역함수에 역함수니까 뭐가 나와? 자기 자신 나오지. 얘는 그냥 fx예요. 이렇게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F 인버스 오브 F예요. 합성함수를 했어요. 여기에 x를 넣은 것과 F 오브 F 인버스에다가 여기에다가 y를 집어넣었대요. 얘가 뭐가 나오겠냐 이 소리야.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는 결론적으로 x가 나오고요. y가 나와요. 자, 하나씩 해볼게요. 하나씩 해서 증명을 해드릴게요. 잘 봐요. 자, 요거는 증명이 어떻게 되냐면요. F 인버스에 얘는 fx래매. 그지? 자, fx는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말할 때 뭐예요? y는 fx 이렇게 말을 하지? fx는 y예요. 그지? 자, 그럼 얘는 다시 쓰면 뭐가 되는 거야? f 인버스에 y가 되는 거지. 그지? fx 대신에 y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자, 얘는 뭐가 돼? f 인버스의 y는 우리가 아까 역함수의 정의에서 뭐라고 했어요? 응?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f 인버스 y 뭐라고 써 있어? x로 써 있잖아. x야. 이해돼? 그러면은 잘 봐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x가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여기서 어떤 함수에 지금 x가 들어갔더니만 x가 그대로 나왔잖아. 그 어떤 함수는 뭐가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x가 들어갔는데 자기 자신 또 나왔어. 그럼 저 네모친 함수는 뭐가 돼야 돼?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건 무슨 함수야? 그래, 항등함수. f 인버스랑 f 인버스랑 f랑 합성을 하면요, 쟤는 항등함수가 돼요. 알겠어요? 자, 하나 더 이번에 그 아래에 있는 거 잘 봐요. 그 아래에 있는 것도 어떻게 들어가는지 봐봐. 자, 얘는
F에다가 F 인버스에 Y가 들어간 거지. 그 F 인버스 Y는 방금 뭐라 그랬어? X라 그랬지. 그 FX는 우린 뭐라 그래? Y라 그러지. 돼요? 그러면 여기도 봐. 어떤 함수를 통해서 갔는데 Y가 들어갔더니 Y가 튀어나왔어. 그 얘는 무슨 함수예도? 상등함수지. 이해돼요? 자기 자신이 나온 거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요. 자,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F하고 G를 했어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얘가 X가 나왔어. 그러면은 이 F랑 G는 무슨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잘 봐봐. 네모 친 게 내가 지금 무슨 관계였어? 서로 역함수 관계다 네모 쳤지 지금. 그럼 F하고 G를 합성했는데 거기에 X가 들어가서 X가 튀어나왔대. 그럼 F 오브 G는 일단 항등함수가 되는 건 알겠지. 근데 그게 항등함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F하고 G가 무슨 관계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F하고 G는 무슨 관계야 이거는? 바보들이냐? 야 무슨 관계야 이것들아. 얘하고 얘 무슨 관계야? 무슨 관계? 얘 무슨 관계? 그럼 얘랑 얘 무슨 관계? 그래. 아 진짜 이씨. 이 역함수 관계라고.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F 인버스가 G가 되든지 또는 G의 인버스가 F가 되는 거예요. 이거 무지하게 중요해. 왜냐면 문제에서는 그냥 이렇게 딸랑 F 오브 G X는 X가 나와 그냥. 그럼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는 F랑 G가 이 역함수 관계라는 걸 알려준 거거든. 근데 이걸 어떻게 하고 앉았냐면 F랑 G를 합성하고 앉았다고. 합성해봐 어차피 자기 자신 나와 계속. 그럼 얘 계속 돌고 도는 거야 그냥. 그걸 모르면은. 알겠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이거 두 번째 성질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알겠지? 자, 그럼 세 번째 성질이 뭐냐면요. 세 번째 성질은 이제 합성을 한 다음에 역함수를 씌우는 거야. 합성을 해서. 자,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G 오브 F에다가 인버스를 씌워요. 그럼 얘는 순서가 바뀌면서 이렇게 돼요. 각각 인버스 씌워도 돼. 순서가 바뀌어요. 왜 이렇게 되냐면 자, 그림으로 그려볼게 내가. 아까 합성함수 한 걸 잠깐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요거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거에서 일로 가는 거잖아 지금.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뭐였어 아까? 이게 뭐였어? 30분 전에 한 거야. 자, 뭐였어? G 오브 F였지. G 오브 FX 맞아요? Z는 G 오브 FX였잖아 여기가. 얘가 G 오브 FX 이거였잖아요. 맞아요? 자, 얘가 G 오브 FX야. 자, 그러면은 지금 본 거는 뭐냐면 G 오브 FX에다 인버스 씌웠지. 그럼 얘가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이렇게 가야 되니 거꾸로. 그럼 우리는 아까 전에 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였잖아. 그럼 이번에는 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 거꾸로. 그럼 얘가 또 똑같이 어떻게 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럼 얘는 G 인버스고 얘는 F 인버스지. 잘 봐요. 그럼 G 오브 FX는 지금 뒤에서 앞으로 들어갔지. 자, G 오브 FX 했잖아.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들어갔지.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거는 뭐가 돼야 돼? 얘랑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잘 봐. G 오브 FX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이렇게 가는 건 뭐가 돼? F 인버스 오브 G 인버스가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자, 1번, 2번. 그럼 얘는 2, 1이지. 자, 1 이렇게 가죠. 그럼 얘랑 얘가 하는 거야. 얘에서 얘가 내가 거꾸로 들어가 그랬잖아. 거꾸로. 얘는 G 오브 FX가 이렇게 가는 거면
이렇게 가는 건 F 인버스 오브 G 인버스가 된다고. 그럼 얘를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저 빨간 놈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GFX 있잖아요. 여기다가 인버스를 띄운 거라고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F 인버스 오브 G 인버스가 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되는 원리를 알려준 거고 외워. 외우면 돼. 알겠어? 헷갈리지 말라는 거야. 이거 왜 헷갈리냐면 나중에 이거를 안 바꿔서 하는 애들이 되게 많어. 그러니까 G 오브 F의 인버스다 그러면은 그냥 G 인버스 오브 F 인버스를 쓰는 애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알겠어? 그거 외우시면 돼. 그러면은 얘가 3개짜리도 똑같아. 3개짜리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만약에 뭐 F 오브 G 오브 H의 인버스야. 그러면 거꾸로 들어가는 거야. 뭐가 돼? H 인버스 오브 G 인버스 오브 F 인버스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고. 뒤에서부터 거꾸로. 오케이? 잊어먹지 마세요. 알겠어요? 중요한 거니까 잊어먹지 마시고 꼭 알아두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시면 그러니까 역함수 구하는 거는 되게 쉬워요. 역함수는 뭐냐면 y 가봐. x에서 y로 갔던 게 y에서 x로 가는 거잖아. 그럼 x랑 y가 서로 바뀌는 거지. 이해돼요? 그 역함수를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y 자리에다 x 집어넣고 x 자리에다 y를 집어넣어서요. 식을 y는으로 정리만 해주면 끝이야. 아니야? 자, 그건 문제 풀면서 알려줄게. 되게 쉬워. 그거는. 자, 그리고요. 방금 전에 x랑 y가 서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x랑 y가 서로 바뀐다는 거는 무슨 대칭이에요? 수상에서 했던 거예요. 대칭에서. x랑 y가 서로 바뀌어요. 그건 무슨 대칭이에요? x 대신에 y가 들어가고 y 대신에 x가 들어가. 무슨 대칭이야? 미친놈아. 선. 뭐? 원점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는 거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는 거고 부호가 바뀌는 거고 지금 x 대신에 y가 들어가고 y 대신에 x가 들어간다고. x랑 y 자리가 서로 바뀐다고. 대각선 대칭. 미친. 내가 그런 대칭 언제 알려줬어? y는 x 대칭이잖아. y는 x 대칭. y는 x라는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게 일로 가면은 어떻게 돼요? x가 서로 바뀐다 그랬잖아. 아이고 진짜. 이해돼? 그래서 역함수는요 무슨 대칭이냐면요 얘는 y는 x 대칭이에요. 되게 중요해 이것도.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그래프 가지고 이제 문제 풀 때가 있어요. 역함수 관련된 거 이제 문제 풀어낼 때 y는 x 대칭을 이용해서 풀면 되게 쉬워요. 넓이 같은 거 문제 풀 때. 알겠죠?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역함수 관련된 문제 잠깐 봐봐요. 되게 쉬워요 문제는. 자 fx가 ax 플러스 b고 f-3이 마이너스 3이고 f 인버스의 7이 2래. 자 그럼 여기서 주어진 조건은 두 개야. f-3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것과 여기에서 주어진 건 뭐예요? f의 2가 7이라는 거랑 똑같은 말 아니야? 맞아? 그럼 이거 뭐 하면 돼? 이 fx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x 자리에 마이너스 3 집어넣고 f-3은 마이너스 3 f2는 7이라는 걸 집어넣으면은 a, b에 대한 식 나오겠지. 그렇게 풀이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산수는 니네가 해. 알겠죠?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f의 0이 2라는 소리지.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예요? f0이 2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f2가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지. f0이 2라는 거 방금 알아냈잖아. 그럼 f0 자리에다 2를 집어넣으면 f2가 3이잖아. 안 보여? f0이 2지. f0이라며 여기에다 2를 집어넣으면 f2가 3이잖아. 그지? 그러면 f0이 2고 f2가 마이너스 아니 뭐야 3. 말을 해 이 새끼야.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말을 안 하고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 뭐가 틀렸는지 말해줘야지. 요거 두 개 그러면 집어넣으면 돼. 알겠어? 집어넣어가지고 fx 구한 다음에 x에다 6 집어넣으면 답 나와요. 알겠죠?
조씨. 자, 그 다음에 자, 역함수가 존재한대. 자, fx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럼 얘는 뭐야? 이거 뭐야? 1대1 대응이지. 그럼 우리 1대1 대응 문제 어떻게 풀었어? 지난번에 1대1 대응 문제 경계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쪽이 증가하면 나머지 한쪽도 증가해야 되죠. 기울기의 부호가 동일해야 된댔지. 기울기가 같은 게 아니야. 기울기의 부호가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한쪽은 알려줬어. 기울기가 2잖아요. 지금 양수죠. 증가하죠. 그럼 이쪽에서는 이 기울기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증가해야 되죠. 그럼 1-k가 뭐가 되면 돼요? 양수가 되면 되죠. 왜냐면 2는 어차피 양수니까. 그럼 여기서 나오는 k 범위는 뭐가 돼요? 1보다 작다가 되면 되지. 얘가 답이야. 뒤에 있는 k, 2k 저 신경 쓸 필요 없이 얘는 지금 1차 함수로만 나왔기 때문에 기울기 갖고 푸는 거예요. 그냥 2차 함수도 가끔 나와요. 2차 함수도 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쪽은 증가하고 한쪽은 감소하는 쪽이잖아. 그거 관련된 것도 나와 나중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역함수 구하래지. 되게 쉬워. 잘 봐. 얘가 fx는 우리가 y라고 하니까 얘를 이렇게 보면 돼. y는 2분의 1 x 플러스 a라고 놓고요. 이거에 대한 역함수를 구할 때는요. x랑 y 서로 바꾸는 거예요. y는 x축이니까. 그러면 x는 뭐가 돼요? 2분의 1 y 플러스 a가 되죠. x랑 y 바꾼 거니까. 그러니까 x 자리에 y 집어넣고 y 자리에 x 집어넣은 거야. 오케이? 그런 다음에 쟤를 y눈으로 고쳐주면 끝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2분의 1 y는 x 마이너스 a고요. y는 어떻게 돼요? 2x 마이너스 2a죠. 이게 역함수야. 알겠어? 근데 얘가 뭐래 지금? 얘가 bx 마이너스 2라잖아. 그지? 개수 비교 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 두 개 개수 비교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어떻게 해요? g of f의 인버스야. 자, g of f의 인버스는 어떻게 된다고 할까? f 인버스 오브 g 인버스랬지. 그지? 자, 그러면은요, 얘는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 직접 구해야 될까? 얘는 f 인버스랑 g 인버스를 직접 구하는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봐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풀지 마시고 1번은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봅시다. 얘 지금 이렇게 해놨잖아. f 인버스에 그럼 g 인버스의 2를 구하라는 소리잖아, 이거는. 그지? 그러면은 얘를요 직접 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1차 함수니까 직접 구할 수도 있어. 근데 직접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얘를 a라고 더 볼게. 그러면은 g 인버스의 2가 a라는 소리는 같은 말이 뭐예요? 이거랑 같은 말은 g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2가 된다는 소리 아니야? 이해돼요? 이해 안 돼? 아까 뭐였어? y는 fx랑 같은 말이 뭐라고? x는 f 인버스의 y라고. 알겠어요? 이게 역함수 정의라고요. 그럼 저걸로 똑같잖아 지금. g 인버스의 2가 a면 ga가 2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gx에다가 a를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2가 된다는 소리니까 a는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지. 그럼 얘는 다시 쓰면 뭐가 돼? f 인버스 1이죠. 그럼 얘를 또 뭘로 잡으면 돼 우리는? 얘를 또 b로 잡아봐 이번엔. 얘는 또 같은 말이 뭐야 그러면? f에 b를 집어넣으면 1이 된다지. 그러면은 b 집어넣어요. 3b 마이너스 1이 1이니까 b 값은 뭐가 돼요? 3분의 2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건 b잖아 최종적으로. 그러면 b가 3분의 2니까 답은 3분의 2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역함수를 직접 구하라는 문제를 제외하고는요. 전부 다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자, 2번. 2번 문제는 f 오브 g 오브 f의 전체 인버스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일단 전개부터 할게요. 전개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요 놈에 대해서 마이너스 2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얘는 어떻게 돼요? f 오브 f 인버스는 뭐야? 쟤는 뭐야? 상등함수는 어차피 이거 어차피 저거 뭐예요? 결합법칙 성립하죠. 그러니까 항등함수랑 g 인버스랑 지금 뭐 한 거예요? 합성하는데 g 인버스의 마이너스 g가 들어가면 어차피 자기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계산할 필요 없이 얘는 그냥 없애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우리는 g 인버스의 마이너스 2를 구해라는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얘를 또 뭘로 잡아요? 뭐 t로 잡아요. 그러면 얘는 또 같은 말이 뭐야? g의 t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소리지? 그럼 t 집어넣어봐요. 마이너스 2t 플러스 4가 마이너스 2니까 우리가 구하는 t 값은 뭐가 나와? t 값은 3이 나오겠네. 이해돼요? 이렇게 구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그래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요걸 다시 정리를 하면요. F 인버스에다가 F 인버스 A를 구하라는 소리야. 그지? 자, 그러면은 얘가 뜻하는 게 뭐예요? F에다가 어떤 수를 넣었을 때 Y 값이 A가 되겠냐지. 자, 내가 얘를 K로 잡아봐. 그럼 얘는 F의 K가 A가 되는 거니까 그 어떤 수가 K인 거잖아, 지금.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면 되냐면 일단 여기를 먼저 구할게요. 여기가 지금 Y는 X가 있으니까 여기가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B가 될 거고 C가 될 거고 D가 될 거야. 여기까지는 구할 수 있겠지. Y는 X니까. 그지?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A가 이렇게 A가 지금 Y 값이 A잖아. A가 이렇게 쫄래쫄래 와가지고 fx에 딱 닿아요. 거기에 대응되는 x값을 읽어주면 끝이야.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k는 b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k가 b였으니까 얘는 다시 또 뭘로 돼요? f 인버스의 b를 구하는 거지. 그런데 얘는 또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수를 넣었을 때 y 값이 b가 되냐 이거 물어보는 거랑 똑같지. 그러면은 b에다 집어넣고요. 원래 가가지고 이렇게 대응되는 x 값을 읽어주면 끝이에요. 답은 뭐가 돼요? C가 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역함수 관련된 문제는 다 뭘로 푸는 거야? 역함수 정의로 푸는 거야 그냥.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고요. 구할 수도 없잖아. fx 구할 수 있어 없어 니네. 이거 못 구하잖아. 이런 그림 모르잖아 니네. 그치? 그러니까 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프 식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고 역함수 정의대로 문제를 푸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보시면 자 이번에도 봐요. y는 그러니까 fx가 3x 플러스 10인데 이거 역함수가 f 인버스래요. 근데 fx하고 f 인버스의 그래프의 교점을 p라고 할 때 선분 OP 길이를 구하시오 그랬어. 얘는요 직접 구하셔도 되고요. 1차 함수니까. 근데 우리는 뭐인 걸 알고 있어? 역함수는 무슨 대칭? y는 x 대칭이지. 그지? 그러면은 y는 x랑 fx랑 교점을 찾아도 fx하고 f 인버스의 교점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잖아.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부득이하게 대칭이면은 y는 x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그냥 평행하게 딱 들어가면 교점이 없겠지. 근데 여기서 지금 교점이 생긴대잖아. 그지? 그럼 fx하고 f 인버스의 교점은 이 교점을 항상 누가 지난다고? y는 x가 지나게 된다고. 대칭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fx하고 x하고 교점을 찾는 거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걸 f 인버스를 직접 구하셔가지고 교점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문제에서 역함수를 구해라 이런 문제를 제외하고는요. 다 다른 방법으로 푸는 거야. 역함수 구해서 푸는 게 아니고. 알겠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풀어내야 돼. 그럼 여기서 보시면 자 3x 플러스 12 x가 되는 거니까 2x가 마이너스 10인가요? 그죠? 따라서 x 값이 마이너스 5가 돼요. 그럼 그 교점을 p라 그랬는데 p의 교점이 뭐가 돼요? p점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왜냐면 y는 x 위에 있는 점이니까 어차피 x 값만 구하면 y 값은 똑같아요. y는 x니까. 이해돼요? 그럼 마이너스 5,5인데 5p의 길이를 구해라.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5루트 2가 되겠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부터 0,0까지 거리니까. 이해돼요? 5루트 2가 돼요, 답은. 무지하게 쉽죠? 근데 이거는 이제 쉬운 문제가 나온 거고요. 역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 푸는 것들 중에 무궁무진해요. 어려운 것들은 진짜. 이 정도는 엄청 쉬운 거고.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 y는 x하고 만나는 교점이 있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차 함수니까 y는 x랑 만난다는 게 확신이 있는데 2차 함수나 아니면 뭐 무리 함수나 나중에 뒤에 배우겠지만 무리 함수나 이런 것들은요. y는 x랑 교점이 없을 수도 있어요. 대신에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로 변경될 수도 있고 막 이래. 여기서 그러니까 그래프를 직접 그려봐야 되긴 해요. 이런 거는. 알겠지?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서 역함수까지 해서 마무리 지을게요. 알겠죠?